왜 관계가 이렇게 힘드냐? 제 생각에는 서로 달라서 그래요. 다른데 너무도 달라요.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. 저는 서로 다른 거를 바라보는데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얼만큼 인정을 하는가가 문제이고, 그게 안 되면 관계가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나의 가치감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매달려 있다. 그래서 조건화되어 있다. 그래서 조건화된 자기 가치감입니다. 그러면 눈이 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자신의 내면 속으로 여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마치 자동차가 공회전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계라는 게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,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인데, SNS라든지 이렇게 서로 만나는 대면 관계를 자꾸 피하다 보면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질 기회가 줄어드는 게 아닐까. 인간관계에도 갈등에 대한 참을성, 갈등에 대한 인내력,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중요한 가치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, 내가 그 충고를 하면서 뭔가 이 우월감을 느낄 때, 기쁨, 이 말을 막 해주면서, 그럴 때는 충고하면 안 돼요. 100% 상대가 그거에 대해 상처받아요. 그런데 나도 그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도 이렇게 같이 아픈 거예요.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어떤 조언을 하는 것은 상대에게 스며들어요. 놀라운 건 뭐냐면, 어떤 분들은 이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게 되면 원래는 100 정도의 어떤 그런 기능 수준을 보였는데, 이 트라우마를 극복한 후 마치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120의 기능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외상 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학술 용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에 있는 교수들이 외상 후 성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하는데, 이 침투적으로 생기는 이 생각, 침투 사고라고 하는 머릿속을 우리가 떨쳐내지 못하는 생각들을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 안에서 이걸 소화해 풀어가는, 소위 마음을 풀어가는 과정, 이 과정들을 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어떤 성장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부정적인 감정들은 글을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를 누군가와 이거를 나누어 보는 경험, 그래서 그것이 비판 없이 수용돼 보는 경험,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외상 후 성장이라는 게 저는 되게 희망적으로 느껴져요.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또 내 상처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도 공감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그리고 질의응답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